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UI를 신청을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는 셀프 인플로이를 기준으로 했고요. 오늘은 W2로 제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뉴 클레임을 클릭하시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된 글씨 보면은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어요. 여기 질문지에서 저 별 표시가 있는 거는요. 모두 답을 해야 되지만 별 표시가 없는 질문들이 나올 때는 꼭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넘버 원부터 갈게요. 자, 타주나 캐나다에서 마지막 18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했으면은 yes 아니면 no.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LA 같은 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기준으로만 제가 일단 갈게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지막 12개월 동안 캐나다나 타주에서 실업수당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예요. no. 3번은 사업주가 아주 특수하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포맷을 주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제 어부 같은 경우 뭐 아주 특이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 회사니까 노.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냐는 거예요. 이제 일단 노로 갈게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연방 정부 에이전트를 했었냐. 이제 우리 일반 회사니까 아니죠. 노.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12개월 동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샘플은 논데 요즘에 가장 이제 질문이 많은 분들이 작년 12월까지 내가 실업수당을 받다가 올해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여기다 yes를 누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날짜에 그 수당을 받았나 하는 날짜를 쭉 적는 난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제 클라이언트 넘버인데 보통 클라이언트 넘버는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소셜 넘버로 이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보면은 이거를 타이핑을 치면은요. 이렇게 별 표시로 돼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오른쪽에 unhide라고 나오거든요.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번호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맨 위에는 소셜 넘버를 전부 적으시고요. 1A에는 마지막 네 자리를 적으시는데 자, 이 포맷을 작성하실 때 날짜를 제외하고는요. 대시가 들어가는 거를 대시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숫자만 넣으세요. 가령 여기에서도 보면은 987 대시 65 대시 4321로 돼 있는데 그냥 987 65 4321 이렇게 치세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B 같은 경우 소셜국에서 발행한 소셜 번호냐 아주 특이한 뭐 정치 망명인 이런 분들 아니면 다 예스예요. 그리고 2번은 별 표시가 없죠.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소셜 스큐리티 넘버 다른 넘버를 사용한 적이 있었냐예요. 아주 드물게 예전에 소셜 번호가 중복으로 발급이 되면서 다른 소셜 번호로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적으시면 되고 이제 보통 분들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번은 데이트 오브 버스인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에는 달, 가운데는 일, 그리고 연도인데 이걸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 샘플은 12월 31일 1990년이에요. 자, 4번은 자, female은 여자분, male은 남자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면 female, 남자면 male. 5번은 이제 신청자의 이름이고요. first name은 이제 마리아. 뭐 한국 분들이 가끔 가다가 김말순 씨면은 말자가
그냥 first name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고 말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를 보시면은 말하고 순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말순으로 쓰시면 안 되고 말이 first고 순은 middle name이라고 그래서 S로 이니셜만 표시하는 거예요. 다 풀 name을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last name 성을 적으시고요. 6번은 소셜 카드하고 지금 현재 여기 클레임하는 이름이 같느냐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남편 성을 바꿨음에도 귀찮아서 아니면은 시민권 받을 때 다시 이거 바꾸려고 했다 그러고 이름을 안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로 지금 쓰고는 계시는데 소셜 카드에 업데이트를 안 해서 킴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yes라고 누르세요. 그러면 예전에 썼던 이름을 적는 난이 있어요.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건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 사용한 이름이 있었냐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냐면은 결혼 후에 성을 바꾸신 분들 아니면은 시민권 받으신 다음에 이름이 완전히 바뀌신 분. 그러니까 김말순 씨가 김마리아 이렇게 바뀌시는 경우 있죠. 아니면은 김마리아였다가 남편 성으로 또 박마리아로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름을 쭉 적으시면 돼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는요.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라고 yes라고 하면은 쭉 라이센스 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타주 라이센스는 그냥 no라고 그러면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체가 타주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꼭 적으세요. 왜냐하면 그 라이센스는 EDD의 신분을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고백해서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실업이나 뭐 장애나 아니면 가족 수당이나 이런 거를 탄 적이 있느냐예요. 만약에 보통은 이제 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타신 분들이 있어요. 2년 안에. 그런 분들은 yes라고 누르시면 지금처럼 클레임 타입이 나와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나오고 언제, month, year 다 이렇게 적게끔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너럴 인포메이션인데 1번은 이 회사의 주소를 쓰는 거예요. 쭉 주소 쓰시고 2번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회사가 내가 일한 장소하고 그 메일링 우편물이 가는 주소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노라고 하시면은 주소를 또 넣게 돼 있어요. 피오박스 쓰는 데도 있어요. 회사들이 그런 데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은 이제 주소가 메일도 똑같고 일하는 장소도 똑같으면 그냥 yes 그러면 그냥 주소 넣으라는 칸이 안 나오죠. 자, 3번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 이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여기다 적는 거예요. 4번은 여러분들 폰 넘버 적으실 때 대시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날짜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는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대시 넣고 그러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셀폰인지 홈폰인지 여기다 적으시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주소를 해서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맨 위에 이 화면이 떠요. 이게 주소가 맞느냐. 이제 포스트 오피스에서 쓰는 주소가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그 클릭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서밋 하면 돼요. 그래야 이제 메일링에 갈 때 빨리빨리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메일링 어드레스 이렇게 이제 그 맞는 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권자면은 yes 맨 위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이나 기타 그 외에 모든 분들은 no 시민권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자 그러면은 시민권자는 yes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클릭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no라고 그랬을 때는 그 다음 1A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yes를 누를 때는 워크 퍼밋을 갖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 그리고 이제 워크 퍼밋이 없는 경우는 no. 그리고 1B에 이제 보면은 그 서류 다큐멘트가 어떤 종류인지가 쭉 떠요. 요건 뒷페이지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J는 날짜를 쓰시는 건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달, 월, month,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날짜, day, year 이렇게 쓰시는데 가끔 가다가 저는 영주권에 날짜가 없다는 질문을 처음 들었는데 날짜가 없는 경우 혹시라도 날짜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요. 본인의 생일하고 그리고 이제 expiration date을 최대한 오늘 지나서를 적어보세요. 보통 영주권이 자기 생일 날이 expiration day예요. 이제 year는 그때그때 다르죠. 이제 10년마다 리뉴가 되니까. 그리고 1K 같은 경우 19개월 안에 미국에서 합법적이었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yes 보통 yes를 누르시죠. 그리고 이제 1번은 이제 education 요거는 이제 carjobs.ca.gov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쭉 인포메이션을 적으시면요. carjobs.ca.gov에 여러분의 이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자동으로 링크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carjob에 다시 들어가서 이력서 입력하는 그런 또 절차도 따로 있어요. 자, 1번 에듀케이션에는 뭐 4년제냐 뭐 하이스쿨이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다 솔직히 쓰셔도 돼요. 이거를 그냥 대충대충 써주면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포지션하고 맞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 지금 화이어를 하고 있다.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플라이 하라. 막 이런 이메일들이 계속 와요. 칼잡에서. 그리고 2번은 이제 재향군인이냐 아니냐. 이제 보통은 아니니까 노. 3번은 이제 인종인데 여기 코리안이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4번은 이제 장애가 있느냐. 보통은 이제 장애가 없는데 진짜 있으면 예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5번은 두 가지예요. 스포큰 랭귀지가 있고 리튼 랭귀지가 있는데 스포큰 랭귀지에는 not listed라고 쓰면 돼요. 여기 코리안을 지원하는 게 없고 리튼 랭귀지에는 영어하고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시예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단어를 쓰시면 보통 이제 잉글리시로 쓰시죠.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큐멘트 1B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다큐멘트가 뭐뭐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영주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린 카드라고 많이 부르는 거 그게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를 그린 카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임플로이먼트 어토라이제이션 카드는 여러분이 워크 퍼밋 있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워크 퍼밋이 있거나 이런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합법적으로 다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스테러스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노동허가증은 있는데 영주권 받을 때 아니면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나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실업이 되는 보험을 가입된 거를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쭉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foreign password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만기가 지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권조차도 없으면 처음에 미국에 입국했을 때 딱 입국 날짜가 찍힌 스탬프가 있는 거 아니면은 만기가 되지 않은 여권 위에 스탬프가 된 거. 그 서류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한 거예요. 이 지금 포맷 자체가. 자, 시리즌스 이거 아까 그 예스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클릭을 하면은 요 포맷으로 나와요. 뭐 배출러는 이제 4년제. 그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샘플입니다.